네, 반갑습니다. 리눅스의 기초 두 번째 실습과 관련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엑스쉘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대대학교 대기과학과에 설치된 학생들 실습용 서버에 접속을 해보았고, 거기서 여러분들 접속용 암호 패스워드를 바꾸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를 바꾸는 명령어와 관련돼서 도움말 마이너스 헬프를 붙이는 것, 혹은 그 도움말의 매뉴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을 끊는 명령어 x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명령어를 배워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강의용 교재 두 번째 노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for 확인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엑스쉘을 열고, 지난번에 저장해 놓던 이 윈드라는 서버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인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자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결을 누르면 바로 아무런 물음 없이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될 겁니다. 학과 컴퓨터실에서 이용하실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거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시면 안 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그때그때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이제 배워볼 명령어는 제가 타이틀을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확인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지금 현재 뭐 파일이 어떻게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 상태를 체크해주는 것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현재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명령어는 ls라는 명령어입니다. list라는 것의 약자인데, ls 한번 쳐보겠습니다. ls 하고 엔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일부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뭔가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지금 어떤 파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ls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리스트, 그 목록을 보여주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요 ls가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을 확인하는 명령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ls 한 칸 띄고 help 라고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엔터를 치면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요 스크롤을 올려도 되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작동시켜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옵션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ls 뒤에 옵션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지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파일 관련된 정보들을 리스트하는 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고, 옵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소문자 A, 마이너스 대문자 A, 마이너스 소문자 B, 마이너스 대문자 B. 참고로 리눅스에서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엄연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다른 옵션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경우에 포트란을 배우실 텐데, 포트란에서도 소문자, 대문자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ll 입력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나와 있고, 마이너스 대문자 a는 마이너스 almost all을 치는 것과 같은 거란 뜻이고, 지금 마이너스 us라는 것은 줄임 옵션이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ls 한 칸 띄고 마이너스 us라고 하면은 뭐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쭉쭉 다시 내려서, 자, ls 한 칸 띄고 마이너스 a 라고 입력해보고 엔터를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좀 아까 우리가 ls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다시 ls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ls 한 칸 띄고 -a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파일이 나오죠. 이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입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이런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파일도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사용자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고 뭔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파일이 나오는 명령어라고 했었는데 ls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ls-a일 때는 왜 나오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ls-a라고 우리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파일도 모두 다 출력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파일이 숨긴 파일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파일에다가 숨김 속성을 정할 수 있죠. 비슷한 걸로 리눅스에서도 어떤 파일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정할 수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참고로 파일 이름이 앞에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면 숨긴 파일입니다. 어떤 파일이든지 그 파일 이름의 첫 시작 글자가 점이면 그 파일은 숨긴 파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점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을 해볼까요? ls하고 한 칸 띄고 -al 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엔터 하면 좀 아까는 파일 이름만 이렇게 쭈루룩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파일 이름이 이렇게 세로로 나왔고 대신 그 앞에 뭐 이런 그 파일의 정보와 관련된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그 파일에 해당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이라고 우리가 옵션을 더 주면 이게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L이라는 옵션을 주면 사용해라, long listing format이라는 것을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그 파일과 관련돼서 파일의 정보를 출력하는데 이런 long listing format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a도 위에 옵션이 있었겠죠. -a는 무시하지 마라, 목록을 무시하지 마라, 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목록들을 무시하지 말 것 이라는 옵션이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리눅스에서 현재 지금 옵션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죠. ls 한 칸 띄고 -a 한 칸 띄고 -l. 저희가 보통 옵션을 줄 때 이렇게 주어야 될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 -l과 같이 이렇게 줄임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로 합쳐서 -al 이라고 하는 것과 -a, -l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단 이것은 이렇게 합치는 것은 이렇게 한 글자짜리 줄임 옵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줄임 옵션이 똑같이 -a라고 하더라도 -all 이라고 쓸 수도 있었죠. 이 -all 이라는 옵션을 썼다면 -l과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all 이라고 하면 ls-a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ls-all -l 이라고 하면 ls-a, -l과 혹은 ls-al과 동일한 출력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ls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옵션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 옵션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강의 노트에 그 거의 맨 마지막 첫 번째 페이지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ls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 목록을 출력하게 되어 있고, 자, ls하고 뒤에 저희가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ls-help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help를 하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 ls는 사용법이 옵션을 주도록 되어 있고 뒤에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죠.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출력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 파일에 해당하는 정보만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ls-a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ls-a bash history. 예. 요 위에 있는 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쳐서 엔터를 누르면, 예, 그곳에 해당하는, 예, 파일 이름만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 역시, 리눅스에서, 예,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예, 여러분 화살표에 위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이렇게 뜹니다.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더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 더 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그 현재 입력했던 명령어 다음에 입력했던 것, 다음에 입력했던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좀 앞으로 가서 L이라는 옵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숨겨져 있는 파일도, 예, 리스팅을, 예, 하는데 보여주는데, 예, 롱 리스팅 포맷을 사용하게 되고, 대신 요 파일에 대해서만 그런 기능을 수행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예,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아까 이렇게 쭉 나왔던 목록 중에서, 예, 요 파일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파일을 가리킬 때, 예,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ls-al bash 하고 bash 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별표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파일이 3개가 출력이 됐는데 이 3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bash로 시작하는, 예, 즉 위에서 .bash로 시작하는 3개의 파일만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뒤에 이렇게 파일 이름에 별표라고 쓰면, 예, 요것의 뜻은 뭐냐면 요 뒤에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즉 .bash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응용해 볼까요? ls-al .c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앞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C로 끝나는 파일을 출력하게 되겠죠. 예,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죠?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 왜냐하면 리눅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예, 우리가 이 대상 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일이 없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분명히 .c로 끝나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 .별C라고 하면 됩니다. 점으로 시작하고 그 사이에 어떤 문자도 상관없고 단 맨 끝 글자가 C여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c로 끝났던 두 개의 파일 bashrc와 vimrc,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요 파일의 존재는, 예, 여러분들 디렉토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화면 사용자마다 아마 다르게 보이겠지만,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령해서 뭐 비슷하게 한 번 더 해볼까요? ls-al .v 별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v로 시작하는 파일이 이 파일과 이 파일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엔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것도 좀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디렉토리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예, 디렉토리가 뭔지는 저희가 뭐 차차 좀 더 이렇게, 예, 실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바라건대 디렉토리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자, 다른 디렉토리에도 있는 것을 보고 싶으면, 예, 그 뒤에 ls 뒤에 이렇게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 슬래시하고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예, 이렇게 해주면, 예, etc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예, 모든 파일들을, 예,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순서는 리눅스는 참고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가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N으로 넘어가고, 다음 A로 시작하는 파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s 방금 나온 걸 한번 해볼까요? etc 하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ls/etc 그러면은 etc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A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아마 정보가 나올 텐데, 자,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뭔가 화면이 조금 다르죠? 다시 입력을 했을 때로 상황을 가보겠습니다. 자, ls/etc/a 별표를 입력했더니 etc라는 디렉토리 안에 A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디렉토리가 있었습니다. abrt라는 디렉토리가 있었는데 A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줍니다. acpi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이렇게 A로 아코나디 akonadi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또 이런 파일들, A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뭐 permission denied 라는 말이 있는데, 이 permission denied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 그리고 특정한 사용자가 지정한다면 그 특정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 l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 노트에 보면 제가 과제라고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ls의 옵션 중에 다음을 구현하는 옵션을 ls의 매뉴얼이나 혹은 ls-help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제가 과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과제를 실습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제가 하나 더 있죠. ls-l을 실행할 때 나오는 각 필드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ls-l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는 al 해야 이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도 나올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컬럼은 이런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은 이런 숫자가 쓰여져 있고요. 세 번째 컬럼은 이런 문자가 써 있고요. 네 번째 컬럼은 이렇게, 다섯 번째 컬럼은 이런 또 숫자가 써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컬럼입니다. 요거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 요 각각의 컬럼들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해보는 것을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제출했으니까 각 필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된 페이지도 별 두려움 없이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실습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색해보는 것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s에 대한 명령어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확인하는 명령으로서 pwd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pwd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한 줄짜리 결과가 뜰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사용자마다, 여러분들마다 다르게 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뜰 거고 아마 다르게 뜨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뭐의 약자냐면 pri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출력해라 working directory,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가 지금 현재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디렉토리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현재 이런 디렉토리에 있고, 그리고 ls를 통해서 이 디렉토리 안에는 이런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어 배웠습니다. 첫 번째 ls, 두 번째 pwd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렉토리가 도대체 뭐라고? 라고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디렉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노트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파일 관리 명령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챕터 5에 파일 관리 명령어라고 지금 적혀 있고 거기 보면은 총 명령어가 6개가 적혀 있습니다. cp, rm, mv, 그 다음에 cat, head, tail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가 실시간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리눅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눅스는 파일을 다루는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파일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가 그렇게 기반이 되어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것이 사실 리눅스의 거의 모든 명령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파일을 복사하고 지워도 보고 다른 데로 옮겨도 보고 그 파일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파일 편집기 우리가 아마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VI라든지 그런 편집기를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우리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수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처음 리눅스를 접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좀 다소 복잡한 것들은 좀 다른 수업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라는 명령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cp dash profile 한 칸 띄고 test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cp 한 칸 띄고 dash profile 한 칸 띄고 test 하고 엔터 해보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죠. 이게 리눅스의 사실 특징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는 게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눅스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렇게 아무것도 메시지가 안 오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 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 라고 해보면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린 명령어가 무슨 뜻이냐면 cp가 copy의 약자입니다. 복사라는 뜻입니다. 한 칸 띄고 .bash profile이라고 쓰면은 이런 파일을 한 칸 띄고 테스트 이런 테스트라는 파일로 복사해라, 카피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있던 bash profile이라는 이 파일을 테스트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파일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ls 했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파일이 다 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ls 해보면 이렇게 파일 하나가 뜨는 것을 알 수 있고 ls하고 한 칸 띄고 -l 해볼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떴었는데 이런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al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ls-al 해도 앞에 보면 아까 다 점으로 시작했던 파일인데 여기 보면 중간에 테스트라는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p라는 것의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거기 cp의 사용법을 적어놨습니다. cp 파일 1 그리고 파일 2라고 쓰면은 파일 1을 파일 2로 복사해라 라는 뜻이고 cp 파일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쓰면은 어떤 파일을 뒤에 적혀있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복사해라 라는 뜻이고 cp하고 디렉토리 이름을 두 개를 적어주면 디렉토리 1을 디렉토리 2로 복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cp의 도움말을 한번 여기다 볼까요? cp하고 간 띄고 -help 우리가 좀 아까 요 동영상 처음 시작하기 전에 ls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죠. cp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설명서가 굉장히 길죠. 이번에도 쭉쭉쭉 위로 올리면 cp 사용법이 기본적으로 cp하고 옵션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옵션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ource를 명시하고
destination, 즉 원본이 무엇이고 타겟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용법으로는 cp 그 다음에 source 파일들과 마지막에 디렉토리 이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cp하고 뭐 이렇게 여기 디렉토리 그 다음에 source를 이렇게 명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ource를 destination으로 복사하는 기능이고, 여러 개의 source를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 -d, -b, -d, -f 혹은 요 사이에 copy content라고 하는 옵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주어지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죠. 설명서 또 있었죠. 설명서 기억이 나시나요? man 한 칸 띄고 cp 하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면 설명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누르면 다음 페이지, 스페이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은 옵션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문장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끝에 도달했네요. Q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CP를 하면은 이렇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노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노트에 팁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쭉 문장을 써놨는데 파일 이름을 입력할 때 자동 완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어떤 명령을 썼는가 라고 생각하면 cp.bash 프로파일 한 칸 띄고 테스트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파일 이름이 조금 길죠. .bash 프로파일이라는 입력이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지워서 bash p까지 쓰고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탭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가 모두 다 이렇게 채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자동 완성이라고 부르는 기능이고요. 자동 완성이 뭐냐면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데 이 리눅스가 지금 문맥상 얘가 지금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bash 그 다음에 _p로 시작하는 파일이 배시 프로파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걸 안 쳐도 당연히 그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배시 언더바까지만 하고 탭을 누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탭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배시로 시작하는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리스팅해 줍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아까는 배시 p까지 하고 탭을 하면 배시 p로 시작하는 파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배시 까지 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파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리눅스로서는 어떤 파일을 가리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탭키를 지금처럼 두 번 누르게 되면 배시 언더바로 시작하는 두 개의 파일을 얘가 이렇게 출력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배시 프로파일을 복사할 거니까 여기서 P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bash하고 탭을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있었던 배시 rc라는 파일도 같이 포함돼서 나오게 될 것이고 cp하고 점만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보면 거기 과제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제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ls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pwd 배웠었고, 지금 현재 cp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명령어는 rm입니다. remove, 파일을 지우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rm 하고 지우고 싶은 파일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rm 하고
테스트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것도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냥 다시 프롬프트가 떴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뜹니다.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아무튼 Y를 눌러서 지우고 나면 ls 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 있던 테스트라는 파일이 없어졌습니다. ls-l 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ls-l 해도 아까 있던 테스트가 없어졌습니다. 파일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웠었죠. 파일을 가리킬 때 우리가 별이라는 걸 쓰면은 그 숫자 8 위에 있는 그 특수기호를 뜻합니다. 이거를 뜻하면 모든 파일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다고 했었죠. 아까 A하고 별을 하면은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었었고, 별 C라고 하면 C로 끝나는 모든 파일이었었고, A 별 C라고 하면 A로 시작하고 C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럼 별만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든 파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명령어입니다. rm 한 칸 띄고 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파일을 지우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명령어죠.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텐데 어떤 파일도 없다 라고 나옵니다. 자, 실제로 그럼 아무 파일도 없나요? 아니죠. 숨긴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점으로 시작하는 많은 파일들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저희가 배웠었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파일을 가리키는데 단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예외라고 했었죠. 리눅스에서 특별하게 다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rm 별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지우라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이 다 지워질 겁니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rm은 파일을 지우게 되어 있고 디렉토리는 지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 디렉토리도 없는데 사실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를 저희가 배워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그냥 한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쳐보겠습니다. mkdir 이라고 해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울 겁니다. mkdir 한 칸 띄고 여기서 test 라고 하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ls를 해보면 저는 이걸 색깔을 다르게 하도록 지정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test라고 하는 아까는 하얀색이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나오는 즉 이거는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rm test 라고 하고 엔터 치면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요? 디렉토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디렉토리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디렉토리인 거 알아 라고 지우고 싶다면 -r 이라는 옵션을 주고 테스트를 하면은 디렉토리인 거 아니까 지워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마 엔터를 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올 거고 저는 지울 거야 맞아?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맞아 라고 하고 ls를 하면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있겠죠. rm -help 라고 해보면 rm과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설명서를 보고 싶으면 man rm 해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Q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과제가 역시 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제도 해서 저에게 이 과제는 여기 있는 과제는 보면은 저한테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죠. 이렇게 제출할 것이 없는 과제는 저에게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연습용으로 있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다른 디렉토리를 복사한 후 복사한 디렉토리를 삭제해봐라. 그러니까 즉 제가 좀 아까 디렉토리를 만들어보고 그 디렉토리 안에 어떤 특정한 파일들을 한번 복사해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 임시용으로 만든 디렉토리를 지워보고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다 배웠죠. 복사하는 명령어 cp 배웠고,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 mkdir 배웠었고, 지우는 명령어 rm 배웠습니다.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파일을 다음으로 파일을 이동하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어 mv, move의 약자입니다. mv는 그래서 연습해 볼 텐데, mv는 기본적으로 cp와 rm을 결합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cp 복사한 다음에 rm 원본을 지워라 라고 하면 mv와 거의 유사한 기능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법도 cp랑 매우 비슷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cp 프로파일 임시로 저희가 연습을 위해서 만들 겁니다. 테스트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 ls를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파일이 나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그래서 mv 테스트 1이라고 하면 테스트라는 파일을 테스트 1이라는 파일로 바꾸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엔터 하면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ls를 해보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없어졌고 테스트1이라는 파일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은 사용법이 나와 있죠. mv하고 파일 이름을 두 개 치면 파일 1을 파일 2로 변경해라는 뜻이고, mv하고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입력하면은 그 파일들을 해당 디렉토리로 옮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mkdir temp 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s를 해보면 temp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tst1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러면은 mv tst1을 temp, 자, 이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파일이고 이런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 디렉토리로 옮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 메시지가 없고 ls 해보면 temp라는 디렉토리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만든 test1이라는 파일은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확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ls, 저희가 배웠죠? ls temp라고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temp 안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것, 저희가 배웠었죠? ls 앞에 배웠습니다. ls하고 디렉토리 이름을 명시하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파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파일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명령어 cp, 그 다음에 rm, mv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노트에 cat과 head와 tail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실습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저희 지금 이 온라인 실습이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되면, 요 실습과 관련된 것을 세 번째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2주로 끝나서 저희가 세 번째부터는 대면 강의가 실시가 되면은 그때 대면 강의 때 만나서 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꼭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리눅스라는 이 운영체제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